대상포진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면역력을 지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박성희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마치 면도칼로 베인 듯한 통증이나 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또 불에 탄 것처럼 뜨거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 안에 숨어있는 공포의 통증, 대상포진입니다. 잠깐만, 이 이야기가 내 몸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네, 김한석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네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한 번쯤은 수두에 걸리거나 네. 아니면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몸속으로 들어온 수두 바이러스가 수십 년 동안 저희 신경절 쪽에 숨어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 이 뜻이 뭔가요, 교수님? 네, 대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좁고 길게 띠처럼 생긴 모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띠 모양으로 발진이 생긴다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실제 발진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이 모습인데요. 아우, 얼마나 아플까. 저건 좀 심하네요. 네, 저렇게 이제 신경과 연결돼 있는 피부절을 따라서 발진이 생기는데요. 네네. 처음에 물집처럼 생겼다가 한 3, 4일 정도 지나면 고름이 찬 이제 농포로 변하고요. 이제 그로부터 한 7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딱지처럼 돼서 결국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흉터나 색소 침착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활동하는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 신경절마다 담당하고 있는 피부의 영역이 있습니다. 좀 나무 나이테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절로 이제 통해서 발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절을 따라서 띠처럼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 궁금한 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물집부터 이렇게 수포부터 올라오나요? 아니면 통증부터 오나요? 처음에는 조금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신경통이 발생을 하는데 뭐 피부가 타는 것 같다든지 네. 뭐 따끔거린다든지 뭐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아무래도 통증만 있다 보니까 네네. 본인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셔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대상포진 치료에도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보통 증상 나타나고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지 치료의 효과도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치료 목적이 대상포진 자체를 치료해서 뭐 증상의 정도나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대상포진에 대한 합병증이 있습니까? 네, 이제 오히려 대상포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제 합병증인데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질환입니다. 신경통. 네, 정말 심한 분들은 마치 뭐 수백 자루의 칼날이 허리에 꽂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저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도 다른 합병증들도 남을 수 있는데요. 이제 50세 이상 저희 대상포진 환자 중에 한 10% 정도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 또 다른 합병증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눈 쪽을 침범하게 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망막 괴사라든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귀 쪽에 생길 경우에는 뭐 안면 마비나 뭐 이명이나 청각 장애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뇌수막염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심지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 대상포진인 거네, 그럼요. 대상포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과거에 네. 세종대왕님도 대상포진에 걸렸다 이렇게 추정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세종대왕님이요?
네, 세종실록을 보시면 뭐 조금이라도 말하고 움직이고 감정이 바뀌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뭐 대상포진의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하면 또 그 워커홀릭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과로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신 분들이 유독 대상포진에 걸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저희 이제 몸속에 숨어있던 이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눈에 뜨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상포진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뭐 며칠 동안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보면은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위험 인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실 나이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대상포진 발병률을 보시게 되면 50대부터 이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70대 때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70대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발병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뭐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자분들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대상포진 안 걸리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백신입니다. 백신. 네, 저희가 50세 이상 성인이시거나 아니면 18세 이상의 중증 면역 저하자시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본인의 면역력을 좀 키우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뭐 사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뭐 다른 바이러스들도 좀 잘 걸리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기본으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암도 면역력하고 상관이 예.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면역력을 좀 저희가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모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뭐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뭐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리셨고 그때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셨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원래 잠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험이 좀 높으시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제 평소에 뭐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로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